필립의 사연방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필립은 포복절도할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태릉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평범하지 않은 여자예요. 제 외모를 보면 다들 천하장사, 근육뚱땡이, 헐크 등등 괴상한 별명으로 불릴 만큼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저에게 재밌는 사건이 없으면 이상하겠죠? 그중 가장 웃겼던 사연을 솔직하게 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집안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장사 집안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없던 시절 전국 씨름대회에서 우승해서 받은 트로피가 갑으로 내려오고 있답니다. 녹이 슬어서 색은 변했지만 황소의 형상은 그대로죠. 그 밑으로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들도 다들 용가리 통뼈여서 어딜 가도 누가 건들지 못했다네요. 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의 뜻을 따라 씨름을 시작하셨는데 역시나 타고난 힘이 있어서 금송아지를 쉽게 얻으셨어요. 황소를 타고 마을을 누비며 실컷 자랑했다는 일화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장남으로 태어난 아빠는 씨름을 거부하고 유도를 하셨는데 할아버지가 메타작을 하시며 한국 고유의 스포츠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유도를 좋아했던 아빠는 할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유도와 씨름을 동시에 배웠답니다. 지연아, 이 아빠가 말이야, 씨름하고 유도 시합에 다 나가서 상을 휩쓸었잖냐. 그때는 내 안다리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 아빠, 그거 허풍 아니야? 두 종목 시합을 다 뛰는 선수가 세상 천지 어디 있어? 이 애가 아빠 말을 안 믿네. 너는 돼지고기랑 소고기랑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선택할 수 있어? 미쳤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질문은 처음이야. 아빠는 고기를 차별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아빠가 씨름하고 유도를 다 섭렵했다니까. 아, 옛날 생각나네. 만기가 나한테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졸라댔는데 그래서 나한테 배운 기술로 천하장사, 백두장사까지 해먹더라. 뻥치지 마. 이만기는 아빠랑 레벨이 달라. 얘가 또 안 믿네. 여보, 이리 와봐. 당신은 알지? 내가 만기 선배라는 거. 무슨 선배야. 그냥 당신이 씨름을 먼저 한 거잖아. 당신까지 왜 이러냐? 내가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운동선수였는지 알잖아. 에이, 당신은 시아버지에 비하면 발톱에 떼지. 아버님은 전국을 뒤집어버린 씨름 선수였잖아. 아, 맞다. 아버님 환갑 생신날 당신이랑 씨름했는데 당신이 졌잖아. 그때 비디오 찍어둔 게 있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 그거야 봐드린 거지.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넘어뜨리냐? 아니야, 당신이 이를 악물고 했어. 그때 망신당하고 삐쳐서 혼자 구석에서 술만 퍼마셨잖아. 아빠는 창피했는지 방으로 피신하셨습니다. 여하튼 저희 집안은 대대로 힘쓰는 거라면 뭐든 자신 있는 장사 집안이에요. 아빠의 피를 물려받은 저는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은색 공이 떨어져 있었는데 저 멀리서 체육 선생님이 가져다 달라고 손을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집어 던졌더니 선생님 앞에 쿵 하고 떨어졌어요. 알고 보니 제가 던진 공은 야구공, 테니스공이 아닌 투포환이었답니다. 체육 선생님은 저의 힘을 알아보시고 발이 보이지 않게 달려오셔서 저에게 스카웃을 제안하셨어요. 지연아, 너 전지현 맞지? 너 이거 어떻게 던진 거야? 선생님이 공을 달라 해서 던진 것 뿐인데요? 왜 그러세요? 그냥 던진 것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지연아, 너 오늘부터 나의 선수가 되어다오. 내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 널 최고의 투포환 선수로 만들어 주겠노라. 저는 투포환이 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훈련 비용을 일체 받지 않고 매일 먹고 싶은 간식을 마음껏 사주겠다며 꼬셨어요. 그래서 전 먹는 기쁨을 기대하며 투포환 선수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씨름을 하길 원하셨는데 투포환의 매력에 빠진 저는 고집을 부려서 투포환 선수로 굳혔어요. 중학교에 올라가 지역구 투포환 선수들이 모여서 친선 경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던진 포환에 다들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자기들과 레벨이 달랐으니 그럴 만도 했죠. 저를 보고 선수를 접은 학생들도 여럿 있을 정도로 제 명예는 날이 갈수록 유명해졌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전국체전을 나가게 되었는데 다른 선수들과 거리가 월등히 차이가 나도록 던져서
손쉽게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저는 평생 투포환을 할 운명이라고 확신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고 매일 훈련했답니다. 이듬해 전국체전에 2년 연속 금메달을 도전하려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욕심을 너무 낸 나머지 어깨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어요. 수술을 하고 회복을 했지만 다신 포환을 던지면 안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듣게 되었죠. 그렇게 눈물을 적시며 저의 꿈은 날아가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운동을 포기하게 되었고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공부를 놔버리고 운동만 했던 제가 친구들을 쫓아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운동이 가장 힘들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보통 친구들의 노력을 보니 저라는 존재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운동할 때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공부에 매진했는데 아주 조금씩 성적이 오르는 쾌거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보통 친구들과 비슷해졌다고 느껴져서 운동을 취미로 다가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헬스와 씨름, 아빠가 좋아하는 유도까지 하루에 딱 1시간씩만 즐기는 수준으로 운동했죠. 공부를 보통 이상으로 하게 된 저는 경기도에 있는 4년제에 들어가 심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육체를 단련한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는 정신을 수련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 상담사를 꿈꾸었어요. 대학교에서 제 별명은 코뿔소 박사였습니다. 덩치가 큰 애가 맨날 책을 끼고 다녀서 친한 동성 친구 몇몇이 그렇게 불렀는데 나중에는 과 전체 학생들이 장난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저도 여자라 그런 별명이 싫긴 했는데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 군중심리라는 걸 알게 되어서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벌써부터 정신이 훈련되고 있는 거였죠. 그렇게 4년 내내 공부에 매진했더니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들어가서 석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대기업 사내 심리 상담사로 취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대기업이라고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실상은 아주 달랐습니다. 매일 자켓 주머니에 사직서를 넣고 다니는 만년 과장이 있는가 하면 상사들의 막대먹은 갈굼과 괴롭힘에 우울증을 앓는 말단 사원도 많았죠. 사람은 3명만 모이면 정치질을 하게 된다는 이론이 있는데 대기업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많이 치이고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시간에는 한 번도 10분 이상 쉬어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회사 직원들이 찾아왔답니다. 일에 대한 성취감과 만족감은 하늘을 찌를 만큼 좋았는데 매일 우울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 저도 약간의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풀었답니다. 오늘은 우리 딸이 울적하니까 삼겹살이나 먹으러 가자. 역시 아빠밖에 없어. 사랑해 아빠. 여보, 오늘 4시에 국수를 먹었는데 5시에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국수가 밥인가? 당신 요즘 먹는 양이 부쩍 줄어든 것 같아. 아까도 국수를 3그릇밖에 못 먹던데 말이야. 혹시 어디 아픈 거야? 글쎄, 소화가 잘 안 되는 건가? 아니면 나이 먹어서 그런가? 예전에는 국수를 무한대로 먹었는데 말이야. 어쨌든 난 오늘 고기 조금만 먹어야겠어. 한 7인분 정도만? 겨우 7인분? 당신이 무슨 신생아야? 그거 가지고 배가 차겠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음 주에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고. 엄마 걱정이다.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어떡해? 그래도 힘을 내봐. 삼겹살 15인분씩은 찍어야지 않겠어? 지연이, 너도 양이 줄었냐? 다들 왜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거야? 그렇게 집 앞에 있는 삼겹살집에 들어갔더니 사장님의 얼굴이 노랗게 질렸습니다. 오셨어요? 아빠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3일 만인데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사흘 동안 삼겹살을 굶었단 얘기잖아요. 오늘 고기는 넉넉히 있습니까? 지난번처럼 잘 먹고 있는데 고기가 끊기는 건 아니겠죠? 네, 네, 고기는 충분히 있습니다. 얼른 앉으세요. 고깃집 사장님은 저희가 자리에 앉자마자 가게 셔터를 내리셨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먹는 고기 양이 꽤 많다 보니 다른 손님을 받으면 고기가 모자랄 것 같아 매번 그렇게 하셨답니다. 사장님, 일단 삼겹살 30인분만 주세요. 시작은 작게 하겠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신가 봐요. 50인분으로 시작하시는 게 보통이신데 오늘은 입맛들이 없으신 겁니까? 걱정 마세요. 오늘 여기 있는 고기는 우리가 접수할 테니
불판 하나로 모자라니까 다른 테이블도 쫙 불 올려주세요. 암요, 그러려고 했습니다. 이윽고 사장님이 산처럼 쌓인 삼겹살 30인분을 들고 나와 모든 테이블에 고기를 올리고 바쁘게 굽기 시작했습니다. 고기가 익을 때마다 달려와서 저희 테이블에 가져다 주셨죠. 그렇게 신나게 고기를 먹었더니 스트레스가 쏴 하고 내려가며 목구멍부터 기름기가 코팅이 되며 공기가 술술술 잘도 넘어갔어요. 속이 안 좋은 엄마는 거의 14인분밖에 드시지 못했고 저와 아빠는 각각 25인분씩 먹었어요. 그래봐야 요즘 1인분은 고기 한 장 반밖에 안 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답니다. 아무튼 고깃집 고기를 거덜내고 나와 집으로 돌아갔더니 모처럼 꿀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어지는 월요일 아침에는 상담받으려고 직원들이 줄을 섰답니다. 다들 월요병이 도졌으니 제 할 일을 무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했네요. 점심시간이 되자 입맛이 없어서 피자 한 판을 시켜서 혼자 먹었습니다. 원래는 3판이 기본인데 진짜 힘이 들어서 한 판밖에 먹지 못한 거예요. 음식을 다 먹고 빈 상자를 버리러 로비로 나갔는데 어느 직원 하나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기 선생님,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도와주실 수 있나요? 들어달라고요? 알겠어요. 저는 도와달라는 대로 그 남자를 한 손으로 번쩍 들었습니다.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쪽이 들어달라면서요. 부탁한 대로 들어줬더니 왜 겁을 내고 그래요? 그게 저를 들어달라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여있는 박스를 들어달라고요. 아, 이거요? 그럼 진작에 박스 들어달라는 소리를 하면 되지. 왜 주어 없이 들어달라고 해서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빼빼 마른 남자 직원을 내려주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했네요. 제가 힘이 좀 약해서 무거운 걸 잘 못 들어요. 선생님이 저기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 박스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박스를 들었는데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런데 남자 직원의 팔뚝을 보니 그럴만도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무시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엘리베이터 앞까지 들어주고 돌아서려는데 그 직원이 제 옷을 살짝 잡더군요. 아, 너무 고마워요, 선생님. 저에게는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8층까지 올라가 사무실까지 어떻게 나르면 좋을까요? 위에는 다 제 상사들 뿐이라 부탁하기 어려울 텐데. 알겠어요. 제가 들여다 줄게요. 됐죠? 아싸! 진짜 감사해요. 선생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제가 이거 들고 사무실까지 갔으면 몸살나서 내일 출근 못했을 거예요. 저의 은인이십니다. 됐어요. 이 정도는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왔네요. 탑시다. 그렇게 저와 그 직원 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고 통성명을 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전지현 씨라 역시 이름도 아름다우셨군요. 지금 저 놀리는 거죠? 아닌데요. 저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지현 씨를 보자마자 반했다니까요. 아휴, 이 사람이 안 되겠네. 이봐요, 박태경 씨. 지금 저를 희롱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반했다면 증명해봐요. 거봐요. 못하시죠? 제 말이 끝나자 빼빼 마른 태경 씨가 대뜸 제 입술을 훔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주먹이 나가 태경 씨를 기절시키고 말았어요. 어머나! 이봐요! 태경 씨! 숨 좀 쉬어봐요! 숨 쉬라고! 지현 씨, 저는 그냥 반했다는 걸 증명하라길래 뽀뽀를 하려 했습니다. 절대 지현 씨를 조롱하거나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이라고요.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8층에 도착하자 박스를 들고 내렸더니 태경 씨는 뒤를 졸졸 따라와 사무실까지 걸어왔어요. 고마워요, 지현 씨. 저기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랑 저녁 같이 할래요? 제가 아까 입술 빼앗은 거 사과드릴 겸 해서 비싼 거로 쏘겠습니다. 먹는 이야기를 하자 화났던 감정이 사그라들었어요. 뭐로 사주실 건데요? 지현 씨 드시고 싶은 거 다요. 진짜요? 제 마음대로 다 주문해도 돼요? 그럼 태경 씨 지갑이 털릴 텐데. 괜찮아요. 지현 씨가 드셔봤자 얼마나 드시겠어요. 딱 봐도 이슬만 드시고 사실 것 같은데. 이슬이요? 하긴 참이슬을 날마다 먹긴 하지. 네? 아니에요. 그럼 이따 저녁에 회전초밥집으로 가요. 오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걸 보니까 촉촉한 초밥이 땡기네요.
저는 초밥 먹을 생각에 오후 근무를 신나고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이윽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옷을 챙겨 입고 로비로 나가 태경 씨와 초밥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에 태경 씨는 입에 야구공이 들어갈 만큼 크게 벌리며 감탄했습니다. 제가 먹는 걸 보고 많이 놀란 것 같더라고요. 어머, 제가 너무 많이 먹었죠? 접시가 이게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50접시밖에 안 먹었네. 별로 많이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놀라요? 별로 안 드셨군요. 그럼 더 드세요. 네? 태경 씨와 첫 데이트니 딱 100접시만 채울게요. 오늘은 소식해야지. 룰루랄라. 제가 100접시를 채운 반면 태경 씨는 달랑 3접시를 먹었더라고요. 태경 씨, 속이 안 좋아요? 왜 이렇게 못 드세요? 아니요, 저 이 정도면 과식한 건데요. 뭐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위가 얼마나 작길래 그래요?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연 씨. 그래요, 분발하세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사귀는 건가요? 원래는 거절하려 했는데 초밥 100접시 얻어먹었으니 오케이 해줄게요. 대신 앞으로 제 저녁은 태경 씨가 책임져 주세요. 그게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말고요. 매일 이렇게 드시는 거죠? 네, 우리 시작합시다. 제 월급이 탈탈 털리는 한이 있더라도 지연 씨를 위해 기꺼이 책임지겠습니다. 태경 씨 귀엽다. 내가 그렇게 좋아요? 네, 제가 본 여자 중에 최고예요. 여신급의 미모에 타조알 같은 이두박근, 뒤에서 보면 역삼각형으로 갈라진 등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티라노사우스를 연상케 하는 이 허벅지! 정말 아름다우세요. Beautiful baby. 지금 나 놀리는 거 아니죠? 칭찬인 거죠? 장난 같은 말에 조금 화가 났는데 태경 씨의 눈은 진심을 말하고 있었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한테 반했다는 남자를 처음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귀엽게 받아주었답니다. 저의 첫 연애는 그렇게 시작되었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태경 씨가 날마다 다른 메뉴의 저녁을 사주었는데 원 없이 먹을 수 있어서 행복했죠. 더군다나 남자가 저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는 걸 처음 봐서 제 마음이 아주 활짝 열렸답니다. 1년 정도의 달콤한 연애를 했더니 태경 씨가 이번에는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그는 반지 대신 한우 꽃등심을 내밀며 고백했답니다. 지연아, 내가 평생 이 한우를 너에게 먹여줄게. 뭐? 한우만 먹여주겠다고? 자기 고기 차별하는 거야? 아니, 소, 돼지, 닭, 또 뭐가 있더라? 아무튼 세상의 모든 고기를 자기한테 바칠게. 그렇다면야 받아주도록 하지. 정말? 드디어 나도 결혼한다. 그렇게 저희는 100년 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답니다. 처음 예비시댁에 갔는데 저나 시댁 식구들이나 똑같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시댁 식구들이 하나같이 빼빼로 마냥 말라서 놀랐고 시댁 식구들은 제가 콧불소 같은 덩치라서 놀란 거죠. 마치 다른 종족을 만난 것처럼 신기해하며 서로를 뚫어져라 봤답니다. 어머, 지연씨, 이두박근이 장난 아니네. 그리고 이 소뚜껑 같은 손 좀 봐봐. 어머머, 제가 좀 몸이 크죠? 아니에요, 보기 좋게 커요. 우리 집안에 지연씨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어머, 감사해요, 어머님. 몰라. 애교를 피우며 예비 시어머님의 어깨를 톡톡 쳤더니 옆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가 너무 세게 때렸나요? 전 그냥 애교 부린 건데 죄송해요. 아유, 괜찮아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런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저는 분위기를 바꾸려고 다른 말을 꺼냈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에 시집 오면 힘쓸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한테 그럴 수가 있나? 어머님, 저 투포한 선수 출신이에요. 그리고 태경 씨도 한 손으로 번쩍 들 수 있는 괴력의 여자라고요. 어머, 지연 씨 너무 매력적이다. 우리 아들이 지연 씨한테 왜 반했는지 알 것 같다고. 아무래도 집안 사람들이 모두 약골이라 그런지 튼실한 제가 무척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와 태경 씨는 결혼 준비를 했는데 웨딩드레스를 입는 게 큰 문제가 되었답니다. 신부님, 죄송합니다만 맞는 사이즈가 하나도 없으세요. 조금 늘린다고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드레스 두 벌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놈의 몸뚱아리. 내 발목을 잡는구나.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신부님, 그렇게 되면 드레스 대여는 불가능하세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신부님이 고르신 드레스가 350만 원이니까 두 벌을 합치면 700만 원이 되겠네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지금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네? 이 천조가리가 무슨 700만 원이나 해요? 신부님, 이건 디자이너 작품이라 단가가 좀 나갑니다. 다른 저렴한 것도 있으니 골라보세요. 그러자 태경 씨가 한 손을 번쩍 들며, 아니요, 지금 이 드레스가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 지연이를 위해 만들어진 드레스가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깟 700? 하, 내가 주지! 라고 외쳤습니다. 자기야, 너무 멋있다. 내가 돈으로 다 사겠어. 지연아, 다른 거도 골라봐. 얼마면 돼? 얼마면 되냐고. 그렇게 남편이 드레스 두 벌을 사서 수선을 맡겨 제 몸에 맞추었답니다. 웨딩 마치를 올리고 회사와 가까운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같이 퇴근해서 맛집을 찾아다녔답니다. 덕분에 밥값으로 지출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신혼 3개월 차부터는 외식을 자제했네요. 한편 시어머니는 자주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심리 상담사인 저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지 알고 찾아가 보면 항상 힘쓰는 일을 부탁하셨어요. 새아가, 대문 안으로 깔려있는 정원석 좀 옮겨줄 수 있겠니? 정원석이요? 아, 저기 돌덩이들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당연하죠. 어디로 옮겨드릴까요? 이쪽 마당으로 옮겨주면 좋겠는데 많이 힘들겠지. 미안하다. 우리 식구들은 돌덩이 하나 못 들어서 이런 걸 부탁하게 됐다. 저는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고 대문 앞에 깔려있는 제 팔뚝만한 돌을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투포한 선수 시절을 생각하며 하나씩 마당으로 던졌습니다. 어머님, 잘 보세요. 투척! 어머머, 돌을 던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 무거운 걸 여기까지 던지다니. 역시 우리 새애기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또 던져봐, 새아가. 투척! 저는 정확하게 102개의 돌덩이를 던져서 마당에 안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중심으로 라인을 잡아서 예쁘게 돌을 쌓았어요. 수고했다, 새아가. 그런데 혹시 주방에 있는 식탁을 여기로 옮길 수는 없겠지? 식탁이요? 아, 정원에서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가래만 잠깐 내놓고 밥을 먹자고 네 시아버지가 말하더구나. 저는 이번에도 씩 미소를 짓고 주방으로 들어가 대리석 식탁을 번쩍 들고 나왔습니다. 와, 이게 가능하다니. 나 우리 새애기 자랑하고 싶어. 얘가 나의 며느리다.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세요. 사람이 대리석 식탁을 혼자 들어요. 유후. 어머니도 참, 이 정도는 식은 죽 퍼먹기예요. 새아가 수고 많았다. 너 먹고 싶은 거 뭐 있니? 말만 해라. 이 시애미가 다 해줄게. 정말요? 그럼 삼겹살하고 닭백숙, 육회 비빔밥이랑 고등어 조림, 그리고 입가심으로 열무국수하고 메밀국수요. 그걸... 알겠다. 내가 바로 주방으로 가서 뚝딱 만들어주마. 새애기 넌 들어가서 텔레비전 보고 쉬거라. 저는 콧소리를 내며 애교를 섞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되겠어요? 기대된다. 어머님은 손맛이 좋아서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복받은 며느리입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집안에 힘을 쓸 일이 있으면 저를 불러서 해결하셨고, 저는 시어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을 실컷 맛보고 돌아왔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아무런 갈등 하나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 눈에 시어머니가 너무 연약해 보여서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억지로 운동을 시키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따로 교육을 받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중학교 때 투포한 선수 후배 중 하나가 시댁 근처에 있는 수영장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게 떠올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을 챙기셔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님은 근육이 하나도 없고 너무 마르셔서 나중에 힘들어질 수 있어요. 제 후배 중 하나가 수영 강사로 있는데 수영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떠시겠어요? 수영만큼 좋은 운동도 없거든요. 수영? 나 태어나서 물에 발까지만 담가본 게 전부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럼요. 제가 후배한테 연락해서 잘 받으리라고 전달할게요. 그럼 하시는 거죠? 시어머니는 미래를 위한 거라 생각하고 도전하시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후배에게 연락했더니 자기는 고급반을 가르치고 있다며 초보반 강사한테 잘 말해두었다고 전하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후배 녀석이 어련히 잘 전달하겠거니 하고 넘어가 버렸죠. 그리고 보름 동안 시댁에 가지 못하고 있다가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밥을 얻어먹으러 남편과 찾아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얼굴에 그늘이 자욱했어요. 수영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 걱정의 말을 드렸어요. 어머님, 수영이 힘드시죠? 원래 칼로리 소비가 심한 운동이라서 초반에는 다들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건강한 몸 만들도록 해요. 수영은 힘들지 않아. 다른 문제가 있단다. 문제요? 무슨 문제요? 그게 사실은 말이야. 수영장 여자들이 텃세를 부려서 많이 힘들어. 네? 텃세요? 요즘 세상에 그런 여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괴롭히던가요? 어머님, 제가 심리상담사인 건 아시죠? 솔직하게 다 털어놓아 봐요. 제가 대화로 풀 수 있는지 들어볼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괴롭힘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수영장에 갔을 때 수영모를 빼앗더니 자기들과 똑같은 브랜드의 수영모를 써야 한다며 무리중 리더로 보이는 여자한테 수영모를 비싸게 사는 것으로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제 후배의 동료 강사가 시어머니한테 잘 가르쳐주어서 고마운 마음에 시루떡을 선물로 줬는데 그 떡을 몰래 가지고 나와 시어머니에게 떡 싸대기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나 뭐라나 하면서 억지를 부렸다네요.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신입이라는 이유로 라커룸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접 바구니를 가져와서 거기에 옷을 담으라고 지시했답니다. 또 군대에서나 하는 부조리를 수영장 늙은 여자들이 하고 있던 거죠. 또 수영 강습 시간에 일부러 시어머니가 헤엄치는 공간이 부족하도록 밀어붙이고 발로 차기도 했다네요. 또 샤워실에서 시어머니에게 자기들 등을 매일 밀게 했다네요. 그것 말고도 수십 가지의 부조리가 있었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마르시고 왜소한 사람이어서 만만하게 봤는지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더라고요. 모든 걸 다 듣고 나자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건 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네요. 그런 아줌마들은 대화로 풀리기 어려울 것 같으니 제가 몸으로 나서겠습니다. 왜? 그 여편 애들을 때리려고? 그러지 마라, 새아가. 그러다 경찰에 잡혀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누가 때린다고 했나요? 저는 오롯이 제 몸으로만 그 여자들을 교육시킬 겁니다.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겠군요. 어머님, 저만 믿으세요? 그래서 제가 직접 수영장을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수영복을 사려고 매장에 갔습니다. 점원이 저를 보자마자 크게 놀라더군요. 여기서 가장 큰 사이즈 수영복 몇 벌 보여주세요. 네, 손님, 잠시만요. 이윽고 점원이 저에게 내민 수영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아동 수영복을 가져오래요? 가장 큰 거 달라고요. 4X라지. 손님, 제가 가져온 게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거보다 큰 거는 없습니다. 다른 매장을 가도 똑같을 거예요. 뭐예요? 내 손바닥보다 작은 게 제일 큰 사이즈라고요? 대한민국 여자들은 왜 죄다 말라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지. 알았습니다. 다른 데 가서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빨리 수영장을 가서 복수해주려고 많은 매장을 돌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점원이 이태원으로 가면 맞는 수영복이 있을 거라고 알려줘서 택시를 타고 달렸답니다. 다행히 거기엔 제 사이즈에 맞는 수영복이 존재했어요. 오, 지저스 크라이스트. 드디어 나의 수영복을 찾았다. 축하드려요, 손님. 요거 미국 언니들한테 인기 좋은 거예요. 네, 마음에 들어요. 색깔도 형광색인 게 아주 눈에 확 띄네요. 그리고 여기 앞에 쓰여있는 이 글씨 I kill you. 너무 멋진 문구예요, 사장님. 여기에 같이 쓸 수영모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는 형광색으로 깔맞춤해서 수영복을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수영장으로 향했어요. 새아가, 너 괜찮겠니? 나 때문에 네가 곤란해질까봐 겁난다. 어머님도 참 걱정 마세요. 아무 짓도 안 할 테니까 옆에서 구경이나 하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어떻게 끝장을 내줄지 머릿속에 다 그려놓았거든요. 이윽고 수영장에 도착해
회원 등록을 하고 탈의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한 아줌마가 저희 시어머니를 부르더군요. 어이, 빼빼로! 왔으면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옆에 돼지는 누구냐? 그 질문에 답은 제가 했습니다. 네? 당신이 부른 빼빼로님의 며느리예요? 그러셔. 심이랑 완전 다르네. 아주 그냥 소도 때려잡게 생겼어. 그녀의 말에 탈의실에 있던 일진 아줌마들이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짓고 라커룸의 문을 열었어요. 야, 신입. 여기선 3개월 이상 회원들만 라커룸 쓸 수 있어. 넌 신빙이니까 옷은 바닥에 잘 개켜놔. 아, 그래요? 카운터에서 다 계산을 했는데 이거 쓰면 안 돼요? 이게 어른 말을 똥구녕으로 듣나? 까라면 깔 것이지 무슨 잡소리가 그렇게 많아? 아, 귀에 파리가 윙윙대나 왜 이렇게 간질거려? 제가 귀를 후비며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을 꿈틀거렸더니 일진들이 죄다 얼어붙었습니다. 얘들아, 우린 나가자. 네, 언니. 늙은 일진 무리들은 수영장으로 나갔고 저와 시어머니는 라커룸에 옷을 넣어두고 수영복으로 갈아입었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망치와 못을 꺼내서 일진들의 라커룸에 못을 박았어요. 못을 하나 박는데 망치질 한 번이면 좋겠죠. 새아가 이렇게 박아두면 나중에 어쩌려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어머님, 이제 수영하러 나가요. 겁에 질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음에도 벌벌 떨고 계셨답니다. 이렇게 순하고 여린 사람을 괴롭힌 걸 생각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제가 형광색 수영복과 수영모를 쓰고 나가자 일진들이 다가오더군요. 야, 신입. 너 이건 뭐야? 누가 네 마음대로 이런 색깔을 입으래? 그리고 이건 뭐야? I kill you? 누구 죽이려고? 내가 형광색을 입든 무지개색을 입든 댁들이 왜 참견이에요? 죽빵 얻어먹고 면상에 형광색 멍 좀 들게 해줄까요? 아니,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그래, 너 입고 싶은 거 입어라. 얘들아, 가자.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수영 수업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강사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나 김지훈 학교 선배인데 얘기 들었죠? 네네, 투포원의 전설이시라고. 맞아. 그럼 나한테 깍듯이 인사 한번 해줘. 그러자 강사가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하자 일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뭐야, 우리 선생님이랑 아는 사이였어? 그러게요. 선배라네요, 언니. 저 여자 몸 좀 봐요. 다시 보니까 지방이 아니라 죄다 근육이잖아요. 언니, 무시무시한 여자 같으니까 오늘 몸살이는 게 좋겠어요. 닥쳐! 내가 저런 비계덩어리 하나 처리 못할 것 같아? 아직 시간은 많으니까 때를 보고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뭐라 짓거리든 상관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수영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있을 때는 얌전히 수영하다가 강사가 자리를 비우자 시어머니와 저를 향해 물장구를 치고 힘을 합쳐서 물로 밀어붙이려고 하더군요. 뭐야, 이 돼지는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야? 힘이 얼마나 센 거야, 진짜! 다 했어요? 그럼 내 차례네. 저는 양팔을 벌려 물을 끌어모아 일진들을 향해 물벼락을 쾅 소리를 내며 전해주었습니다. 일진들은 모두 뒤로 넘어가서 코로 물을 잔뜩 들이마셨어요. 물맛이 어때요? 한 판 더 하실래요? 얘들아, 일단 철수! 제가 강하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콧대를 세우고 다음 작전을 짜는 것 같았습니다. 한 방 먹여주려고 무슨 작전을 그리 오래 짜던지 슬슬 지루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 밖으로 나와 다이빙 계단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높이 올라가 일진들이 몰려있는 방향을 손을 재보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났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발을 떼며 콧불 쏘이자 티라노사우루스의 별명을 가진 제가 다이빙을 멋지게 시도했답니다. 공중에 떠있는 저의 거대한 몸을 본 일진들은 위에서 봐도 겁에 질린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답니다. 얘들아, 피해! 코끼리다! 언니, 늦었어요. 우리 다 죽였어요. 저는 썩소를 지으며 엉덩이부터 우당탕탕 소리를 내며 물속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저의 힘을 제대로 받은 물이 사방으로 튀며 큰 파도를 만들었어요. 그 파도는 크게 일렁였고 일진 우두머리를 수영장 밖으로 튀어나가게 했답니다. 허리야! 아이고, 나 죽네! 언니!
저의 강력한 다이빙 한 방에 일진 대가리를 제대로 혼쭐 내주었네요. 결국 수업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탈의실로 들어가는 일진 무리들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물론 제 옆에 시어머니도 함께요. 세아가 이게 실화냐? 나 영화 본 거 아니지? 무슨 물보라가 그렇게 클 수가 있지? 너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자랑스러워. 어머님, 아직 남아있는 이벤트가 있으니까 얼른 탈의실로 들어가요. 일진들은 못이 박힌 라커룸을 열려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이거 봐! 네가 이런 거지. 당장 못을 빼지 못해? 아, 그거요?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님한테 라커룸 못 쓰게 한다 해서 똑같이 해드렸어요. 이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우, 진짜. 알았어. 앞으로는 라커룸 쓰게 해줄 테니까 이것 좀 열어봐. 저는 씩 웃고 라커룸 8개에 주먹을 퍽퍽 소리를 내며 뻗었습니다. 이윽고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산산조각이 났고 일진들의 얼굴도 산산조각이 날 만큼 경악하는 표정들이었답니다. 자, 됐죠? 다른 라커룸이 필요하시면 더 열어드릴까? 이런 게 다 있어. 이거 기물파손이야. 알아요? 나갈 때 물어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다 같이 뜨거운 물에 목욕이나 합시다. 일진들은 저의 주먹질에 고개를 쳐박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타올을 들고 따라 들어갔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등을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어머님한테 시키셨다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빡빡 밀어주겠습니다. 그리곤 안장 의자에 앉아있는 일진들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등을 밀어주었어요. 이봐요. 그만하세요. 너무 아파요. 여기 피나잖아요. 제발 그만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멈춰주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아직 한 명밖에 안 했습니다. 7분 공평하게 밀어드리고 멈출게요. 자, 다음 언니 이리로 오세요. 도망가려 하지 말고 이리 오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오시라고. 네, 저요. 알겠어요. 그럼 살살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등가죽이 벗겨지도록 있는 힘껏 밀어주었습니다. 샤워실에는 비명소리가 1초도 멈추지 않았죠. 마지막으로 일진 대가리의 등을 잡고 때밀이가 뭔지 제대로 실감시켜 주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이봐요 며느님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고요. 안 되겠다 얘들아. 다들 빼빼로한테 아니 이 여사님한테 무릎 꿇어라. 다들 사과드리자. 저는 드디어 제 할 일이 끝났다고 판단해서 뒤로 빠지고 시어머니를 앞으로 모셨습니다. 여사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괜한 부조리와 괴롭힘으로 힘들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 시간부로 여사님을 괴롭히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일진들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더군요. 이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미울 수도 있지요. 저는 다 이해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우리 나이에 이러고 있으면 무릎이 나간다고요. 정말요? 그럼 앞으로 저희랑 친구가 되어주세요. 참여하면서 여사님께 죄송함과 감사함을 베풀겠습니다. 아이고 참 괜찮다니까 그러네. 알았어요. 실컷 베풀어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아까 우리 새애기 물보라에 맞아서 수영장 밖으로 날아갔잖아요.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세요. 얼른. 네 여사님 고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 걱정을 해주시다니. 이런 천사 같은 분에게 몹쓸 짓을 한 게 진심으로 후회됩니다. 일진들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시어머니를 안아주며 연거푸 사과를 했답니다. 이렇게 저의 늙은 일진들의 참교육은 막을 내리게 되었죠. 그날 이후 일진 대가리, 아니 대장 아주머니가 자기 집으로 무리들과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초대해서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많은 음식을 준비해 주었답니다. 여사님, 우리 통성명이나 합시다. 저는 오진따라고 합니다. 네? 성함이 진따라고요? 네,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네요. 에이, 이름 예쁘신데 왜 그러세요? 제 이름은 하대갈이에요. 이름이 대갈? 아, 진짜로요? 나도 놀림을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몸집은 왜소한데 이름이 대갈이니 친구들이 맨날 놀렸다고요. 그럼 여사님, 앞으로 이름대로 살아보세요. 우리들의 대가리가 되어주세요, 대갈 여사님.
그러자 다른 아줌마들도 맞아요. 우리 대장이 되어주세요, 태갈 여사님. 하고 말을 맞추었답니다. 결국 참교육을 받은 무리 아줌마들은 앞으로 시어머니를 대장으로 모시기로 했고 앞으로는 누구도 괴롭히지 않고 운동과 모임을 가지기로 하셨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니 심리 상담사로서 큰 뿌듯함을 느꼈어요. 사람 마음을 바꾸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저의 이 거대한 몸으로 다 해결했으니까요. 그래도 앞으로는 되도록 대화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고 다시는 몸을 써서 남들에게 겁을 주지 않기로 다짐했답니다. 지금까지 저의 힘자랑 겸 일진 아주머니들 참교육 이야기를 재밌게 서술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많이들 웃으시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도 정말 기막히게 재밌으셨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 필립은 내일도 더 화끈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